다음 명령어는 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홀은 되게 많이 써요. 저도 많이 쓰고 있고요. 유지가 버전업이 되면서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 기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아주 좋을 겁니다. 자, 제가 작업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이것만 보이게 이렇게 하죠. 이게 바로 네 번째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레포트로 나갔던 컨트롤 B, 뭐 숨김이나 보임, 그다음에 전체 보이기 뭐 이런 거 제가 한번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찾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앞에부터 쭉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 보이게 숨기고 싶을 때 간단히 작업하면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안 보였으면 좋겠다. 너는 이런 게 컨트롤 B. 컨트롤 B라는 커맨드를 누르면 클래스 선택이라고 뜨죠. 숨길 개체를 선택하라고요. 그러면 숨길 개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이게 다 숨겨지겠죠? 근데 저는 이제 다 숨기지 않고 여기에서 이거 하나 남길 거예요. 그럼 이거는 Shift 키를 누르고 이 솔리드 물체를 선택을 하면 얘는 선택이 해지됐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거나 마우스 가운데를 누르면 다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지금 홀을 뚫기 위해서 이 바디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뒤로 보냈어요. 뒤로 보내 있는 뒷방의 상황은 이렇게 전부 다 몰려 있으니까 어지럽죠? 이렇게 뒷면과 앞면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뭐냐면 컨트롤 시프트 B예요. 컨트롤 시프트 B를 한꺼번에 눌러주면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B를 누르면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B를 눌러가지고 내가 지금 보고 있지 않은 뒷 화면으로 넘길 수 있고요. 그 화면으로 가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게 컨트롤 시프트 B 이렇게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컨트롤 B로 넘길게요. 그리고 지금 홀에 대해서 구멍을 뚫는 이 커맨드에 대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좀 키워볼게요. 명령어 검색기에서 offset 어이구 여기에 삽입에 offset offset 많이 키워보면 되죠. 자, 돌출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X 아이콘이죠. 돌출 누르시고요. 이 면을 쭉 이렇게 키울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뭐냐면 이 면을 그대로 돌출을 할 때는 선택 필터 없으면서 면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면이 선택되죠. 그러면 면을 누르면 이렇게 스케치로 들어가서 내가 다시 스케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케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는 쓰는 게 자, 선택 필터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또 있죠. 여기서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면 모서리를 선택을 했더니요. 이 면이 그대로 돌출되는 거예요. 선택 필터는 말 그대로 처음에 내가 선택할 때, 셀렉션 할 때 쓰는 거고요. 돌출이나 리볼브 같은 작업을 할 때 내가 선택을 하는 건 지금 여기 세 번째 보이는 이 칸에 있는 이 선택 필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키우고요. 이거를 합쳐서 기존의 거와 그렇게 해서 크게 만들어 보죠. 마우스 가운데 누르면 확인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취소가 되고요. 자,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크게 하는 작업을 끝났고요. 구멍 보겠습니다. 아이콘의 위치는 특징 형상 설계에서 여기에 있고요. 메뉴바에서는 삽입에서 특징 형상 설계의 구멍에 있습니다. 구멍. 아이콘을 클릭을 했더니 지금 아이콘이 생성하고 있는 창이 떴어요. 자, 구멍은 여러분이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이 옵션 구멍을 사용을 하면 솔리드 바디에 시트 바디 아니고요. 솔리드 바디에 그냥 나사구멍,
나사 구멍이 끝에가 118도에 각이 있는 게 나사 구멍이죠. 드릴 구멍. 드릴 구멍. 그 다음에 카운터 보 혹은 또 카운터 싱킹 이런 구멍들을 바로 낼 수가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에 보면은 일반 구멍 뭐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일반 구멍으로 놓고 쓰면 돼요. 일반 구멍에 놓고 대신 어떤 걸 선택을 해주냐면 여기 폼 및 치수에 보면은 이게 단순히 드릴 자리고요. 카운터보, 카운터 싱킹 이건 이제 테이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다시 구멍 아이콘 시작부터 하겠습니다. 구멍이고요. 구멍을 낼 위치를 지금 찍으라는 거예요. 구멍을 낼 위치를 모르니까 자 어디 면에서 제가 구멍을 뚫기 시작을 할 거냐면 지금 이 윗면에서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 면에서 구멍을 내겠습니다. 이 면을 찍었어요. 했더니 어떻게 바뀌었죠? 스케치 형상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구멍을 3개 낼 거예요. 그럴 땐 클릭, 클릭. 제가 클릭을 한 위치가 2개 더 있죠. 거기에 포인트가 생겼고 치수가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닫기. 자, 그러면 예전에 스케치 할 때 제가 그랬죠. 이런 보라색 치수는 이게 킵이 되어 있지 않은 내가 넣은 치수가 아니고 유지해서 이게 위치에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치수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이거 64를 40 엔터, 이것도 40 엔터. 엔터를 치고 나니까 유저가 값을 주고 나니 치수가 색이 바뀌었죠? 치수 선색이 파란색으로. 나머지도 더 넣을 수 있어요. 자, 40위치에서 이 위치가 41점이래요.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추정 치수로 해서 내가 이 커맨드에서 여기까지가 이게 90이 되면 좋겠다. 90 엔터.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 위치가 50이 되면 좋겠다. 50 엔터. 주면 뭐가 없어졌죠? 보라색으로 있던 치수들이 하나둘씩 없어지죠?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스케치에서 했었던 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서부터 여기가 100이면 좋겠고, 이번에 이 치수 그대로 살려볼게요. 여기 치수는 제로. 제로면 같은 선상에 있다는 얘기겠죠? 스케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포인트 3군데 여러분 가공해서 배울 때 드릴로 구멍 뚫기 전에 센터 한 번씩 해주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끝났으면 스케치 종료. 스케치 종료를 하고 왔더니 이게 움직이면서 구멍이 벌써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프리뷰로 보여주고 있는 이 구멍의 사이즈는 유지가 처음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초기 값이에요. 이거는 PC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자, 단순 모양으로 지금 드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거 보이시는 것처럼 드릴 118도 각이 있는 거고요. 직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14파이 정도? 그리고 깊이는 30mm만 할게요. 자, 이게 그래서 공구 팁 각도는 드릴 날 끝 118도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은 기본적으로 이만큼이 솔리드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기가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설정 값이나 미리 보기는 따로 유저가 선택할 건 없고요. 여기서 적용. 적용을 하고 났더니 자, 구멍이 여기 뚫려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제가 확인이 아닌 적용을 눌렀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적용을 누르면 저는 이 구멍이라는 명령어를 또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죠. 근데 확인을 누르면 이게 휘리릭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커맨드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구멍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용을 누른 거예요. 여러분도 작업을 하시면
이런 구멍도 뚫고 또 다른 것도 뚫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확인으로 매번 누르기보다는 적용을 눌러서 또 다른 똑같은 구멍이라는 아이콘을 또 매번 시작을 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이번에도 구멍을 뚫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뚫을 거냐면요. 이번에는 옆에다 뚫겠습니다. 자, 위치, 점 지정 여기 옆에 선택했고요. 그럼 또 스케치로 넘어가서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죠? 포인트 2개. 그래서 이거는 30, 60, 20, 40. 포인트 2개가 생겼습니다. 스케치 종료. 이번에는 일반 드릴 구멍이 아니고요. 카운터보로 바꿔볼게요. 자, 이게 폼이 단순이 아니고 카운터보. 카운터보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볼트 자립하기, 볼트 머리 자립하기, 카운터보 직경. M8짜리가 11파이가 9mm를 뚫어요. 그 다음에 M8이기 때문에 가운데 구멍은 9로 뚫죠. 이게 14파인가 보다. 14파이가 9mm. 자, 보세요. 제가 값을 바꿨을 때 프리뷰가 바뀌는 걸 보시면 돼요. 자, 카운터보 직경을 20으로 바꿨더니 볼트 머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직경이 커지는 게 보이시죠? 14고요. 그 다음에 볼트짜리니까 이게 구멍이 쭉 뚫렸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쓰는 게 깊이가 넉넉히 200은 줘야겠네요. 200. 이렇게 주면은 볼트 자립하기가 되는 거죠. 적용. 쭉 옆에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구멍 카운터 싱킹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구멍을 줄 거고요. 이번엔 한 개만 할게요. 그냥 잡혀있는 이 위치 이대로. 스케치 종료. 이번엔 카운터 보가 아니고 카운터 싱킹. 카운터 싱킹은 접시머리 볼트가 들어가는 자리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운터 싱킹에 이 직경을 20으로 바꿔주고 이게 한 40 줄어드는 거 보이죠? 깊이가 이것도 한 200. 이거는 이제 구멍을 뚫는 게 아니고 그냥 형상만 보여준다 그러면 드릴 공구 팁 각이 118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드릴 낚으시 있는데 이걸 제로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냥 엔드밀로 한번 누른 것 같은 형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모델링을 공구 팁 각을 0으로 두잖아요. 그러면 가공하는 가공자들은 이걸 엔드밀로 가공을 해요. 그리고 공구 팁 각을 여러분이 118로 놓으면 가공자들은 이걸로 그냥 드릴로 한번 내고 끝내는 거구나. 118을 드릴로 가공하고 내려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모델링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가공의 공정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했었던 거를 전부 다 투명하게 해서 봐볼게요. 여기는 지금 구멍과 구멍이 관통해가지고 지금 뚫린 거죠. 자, 그런데 위치를 좀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한번 바꿔볼까요? 더블 클릭, 카운터 싱크 구멍을 지금 더블 클릭을 했어요. 점 지정. 스케치 단면으로 들어갔습니다. 했더니 이 값을 제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 70으로 주고요. 이거를 더 아래로 내려볼게요. 스케치 종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뚫리는 거죠. 확인. 제가 예전에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이게 아니고 잘못된 게 있으면 더블 클릭 해가지고 파라미터들을 수정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매번 이렇게 다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구멍에 대한 것도 끝났어요. 번외로 지금 여러분 아까는 까맣게 해서 안 보였는데 지금은 살짝 투명도가 있어서 더 잘 보이죠. 색을 바꿔볼 수도 있어요. 이 색을 이렇게 보기 좋게 하늘색으로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를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J입니다. 명령어는 컨트롤 J이고요. 컨트롤 J를 누르고 나면 클래스 선택을 하라고 뜨죠. 제가 바꿀 거. 이 솔리드든 서페이스든 선택을 되고 나면 확인. 그러면 자, 이 컨트롤 J로 개체 속성을 부여하는 곳의 창은 이렇게 생겼어요. 레이어. 유지는 레이어라는 게 존재합니다. 캐드에서 여러분이 레이어 만드셨죠. 뭐 아웃라인, 센터라인, 딥라인 이런 거 레이어 다 만들잖아요. 처음에 시험 볼 때도. 그런 것처럼 유지도 레이어가 존재하는데 유지는 레이어를 유저가 만들지 않아요. 그냥 1번부터 256번까지를 그냥 제가 마음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1번을 워크 레이어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토캐드 작업할 때도 워크 레이어가 있죠? 그것처럼 유지도 워크 레이어가 기본적으로는 1번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작업을 하면서 기본에 있는 이 레이어를 1이 아니고 10으로 10 엔터를 해주면 이제부터 작업하는 레이어는 10번으로 관리가 돼요. 이렇게 레이어 관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 보이죠? 색상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팔레트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이 선 폰트를 바꿔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2점 세선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또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선의 두께도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투명도를 제로로 하면 하나도 투명하지 않은 모델링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고요. 반투명도를 이렇게 바꿔줘서 60 정도가 보기에 무난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안에가 뚫려 있는 거, 간섭 있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체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 표시는 여러분이 다음에 서페이스로 된 것들을 설정을 할 때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컨트롤 J를 눌러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는 건 레이어 넣고 색상 부여하고 반투명도 이거 설정값 바꾸는 거? 이 정도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컨트롤 J라는 게 무엇인지 메인 메뉴 바에서 찾아볼게요. 자, 컨트롤 J라는 게 메인 메뉴에서는 편집에 보면 개체 화면 표시 있죠. 개체 화면 표시라는 게 있고 커맨드는 컨트롤 J입니다. 이걸 누르고 모델링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 유지해서 작업을 할 때 이것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얘네들이 다 여러분이 작업할 때 필요하다. 근데 컨트롤 B로만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아진다. 이럴 때 바로 쓸 수 있는 게 컨트롤 J에서 각각의 레이어를 부여하는 거예요. 11번 컨트롤 J에서 이거는 12번 각각의 주소를 준다고도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1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J로 이렇게 레이어를 부여를 하고 나면 레이어를 또 관리하는 창이 있겠죠. 1번부터 256번까지 오토캐드에서도 레이어 관리하는 창이 있잖아요. 이것의 아이콘은 컨트롤 L이에요. 컨트롤 L을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 설정이 뜹니다. 여기 보이죠? 레이어 설정. 레이어 설정에 작업 레이어라고 있어요. 이 작업 레이어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는 작업 레이어가 1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한 게 전부 다 1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죠? 얘는 11번, 얘는 12번, 얘는 13번. 제가 아까 전부 다 각각 집어넣었었죠. 그랬더니 레이어가 11번, 12번, 13번이 뜨죠. 이 61번은 유지에서 자동으로 이 좌표계, 여기 보이는 좌표계가 자동으로 61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는 레이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어는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